한동훈 차장은 전과가 몇 번입니까? 아, 그 왜 저 없어요? 왜 저한테 갑자기? 맞아? 전과 없죠. 제가 뭐 아니 전과가 사실, 왜 있습니까? 아니 신문 사실 기자가. 전과가 없기도 어려운 게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성인의 한 10명 중 10명 중에 한 2명 그러니까 5명이 1명 혹은 4명이 1명 정도가 네. 전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누적 전과율을 따져보면 1,00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 명, 뭐 1,250만 명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국민 수에서 그 미성년자들 빼고 이렇게 해보면 대략 성인은 4명이 하나, 5명이 하나가 전과 기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사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전과 하다못해 세금을 계속 안 내고 버텨도 전과가 나올 수가 있고 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근데 정말 여러분들은 전과가 몇 번이신지 한번 전과 없습니다. 저기 아러유님. 부모님께 효도르님. 네. 오늘 재미있는 일 이슈라고 물어주셨는데요. 네. 재미있는 일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일 있습니다. 치마행주님은 도로교통법 전과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뭐 경제사범이 되기도 하고 교통사범이 되기도 하고 해서 전과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김정식 님이 답해 주셨네요. 네. 전과 사범 정도 돼야지 국회의원도 하고 당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네, 당대표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이 얘기가 비록 다만 네. 그 지금 민주당의 우리 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분들의 얘기로만 알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전과자 우대 행위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그 얘기로 문제를 좀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조민 얘기 먼저 할까요? 조민도 지금 이제 그 전과의 길로 가고 있는 건가요? 이건 전과는 관계 없나요? 오늘 부산지방법원 행정법원에서 네. 조민의 그 부산대학교 의대 네. 입학 취소 소송에 대해서 기각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네. 지난해 4월에 1년 전이죠. 작년 딱 1년 전이네요. 네. 작년 4월에 입학 허가 취소를 내렸는데 이걸 바로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 네. 해서 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고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허가 취소 기간 그러니까 소송 기간에도 자기 의사 신분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효력 정지 또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맞습니다. 그 두 개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할지 이걸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일단 지금 법원에서는 아니야 부산의전원에서 조민 당신이 그 입학이 취소된다고 결정한 거는 맞아라고 법원이 지금 손을 들어줬지만 또 우리나라 법은 이 피해자들 혹은 소를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인권을 많이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절차적인 그 과정을 이의 제기를 통해서 계속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집니다. 즉 조민이 오늘 나온 소송에 대해서도 아니야 나 이거 1심 못 받아들여 나 항소할래라고 항소할 하면 수 있죠. 다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1년 전에 부산의전원이 이거는 입학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조민 안 돼. 너 입학 취소야 라고 결정을 해도 학교의 권한을 지금 법을 통해서 계속 행사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민이 언제 그 의전원이 완전히 그 입학 취소가 되고 입학 취소가 되면 당연히 의사 면허도 취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일련의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 데에는 앞으로도 또 몇 년이 시간이 지날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일부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하기도 했고 맞습니다. 흔적이 나왔는데 물론 인스타그램을 오픈하면서 이제 의료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이고 본인이 의사 시험을 쳐서 또 취득한 의사 면허 그것과도 아마도 만약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 관계라는 그 소송을 또 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길게 가고 그 길게 가는 동안에 또 정권이나 정치권이나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인스타에서 요즘 조민 인기인인 거 아시죠? 그렇죠. 조민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 하고 나온 목걸이 그것도 화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조민은 지금 그래서 일종의 셀럽으로서 이 김어준이 키워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민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행위는 불법적인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법이 보장한
그 사람의 항소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렇게 법적인 과정들을 네. 거쳐갈 수 있는데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정순신 아들이 떠오릅니다. 뭐냐면 정순신 씨 관련해서 거기 불법적인 게 있었습니까? 다 정순신 씨의 정순신 검사와 그 아들 입장에서도 그 비록 그 폭력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네.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과정들을 그냥 하나씩 둘씩 그냥 아무런 위법성 없이 차분차분 했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은 그 정순신 이미 사임한 28시간 만에 사임한 28시간 만에 사임한 그 사람을 두고도 아직도 지금 뭐 특검을 해야 된다는 등 국회에서 매일 불러갖고 장관 불러다 난리들을 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네. 그 아들의 그 서울대 입학 때 뭐 불법적인 거 없었는지 네. 그것까지 알아봤고 네, 거기에 네. 감점받은 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야 되고 네. 학폭의 피해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네. 그 서울대 들어가기까지의 거기에 정말 말씀대로 위법한 거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덕적 책임을 져야겠지만은요. 네. 지금 저는 딱 요걸 보면서 조민 건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수에서는 누구도 조민을 갖고 저거 법을 이용해 갖고 지 이익을 최대화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합니까? 아 그래 조민 항소 그래 항소는 우리나라 저 형사소송법에서 분명히 다 보장하고 있는 거니까 국민의 권리죠. 권리니까 그건 하면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은 논리로 따지면 지금 이 조민 조국 일가는 법꾸라지의 행동을 다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이 법꾸라지 과정은 법을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불법성은 전혀 없고 위법성 없습니다만 법을 마음대로 갖고 행사하면서 권리를 행사하면서 셀럽의 길을 걸으면서 어쩌면 내년 총선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전망까지 이제 낳고 있는 상황이죠. 저 외모도 되게 신경을 쓰고 우리 사회도 이제 유명해지면은 모든 네네. 것들이 용서가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왜냐하면은 유명한 아무리 전과가 있고 이러더라도 네. 단지 유명하고 이렇다는 것만으로 정치도 네. 하고 맞아요. 셀럽도 되고 맞아요. 대중이 어느 순간 그거를 잊거나 네. 외면하거나 뽑아주는 대중의 네. 사랑만 받는다면 네. 오히려 정치 같은 걸 할 때 네. 자산이 되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하여튼 이 가족들은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를 때 저 표창장 그다음에 뭐 무슨 경력 이런 것들을 수십 장을 위조를 할 때도 정말 기득권을 철저히 이용을 했고요. 그 범죄 행위가 발각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자원, 각종 기득권들은 다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네. 여러분들 누구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되게 없는 전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전국에서 재선거, 뭐 보궐선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소규모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는데요. 이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전과자를 우대하는 사회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주을 네. 국회의원 재선거 결과 보겠습니다. 진보당의 강성희 예.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강성희 후보는 무소속의 임정엽 후보를 한 7%포인트 차로 누르고 저렇게 이제 전주을에서 당선이 됐는데 전주을이 누구 지역구였죠? 원래 저기 정운천 의원이 있었고 이상직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지금 이제 재선거니까 네. 재선거니까 이제 이상직 때문에 이제 뭐 재선거를 맞습니다. 하게 된 거죠. 예. 이상직이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의 배임 혐의로 지금 구속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 국회의원 자격을 잃었고 그렇게 돼서 이제 저기서 재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전북 전주을이 이상직의 지역구였는데 거기에 강성희가 되었다. 강성희는 누구냐? 진보당 출신의 제1호 국회의원입니다. 그럼 진보당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8년 전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거 기억을 하시죠? 기본적으로 이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뿌리에서 난 다른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정당으로서는. 아니 딱 나옵니다. 이분 이력을 바로 들어가시나요? 네. 이분 이력이 경기대 용인 캠퍼스예요. 한국 외대 용인 캠퍼스. 네네. 딱
한국 외대 용인 캠퍼스면은 경기 동부 연합이라는 단어가 네. 떠오르네요. 이석기 네. 이석기 후배예요. 네. 아, 또 휴문고등학교 출신이네. 네, 네. 참 독특한 또 한국 외대 용인 캠퍼스면 저기가 경기 동부 연합의 네. 지금 성지입니다. 뭐 양경수 맞습니다. 민노총 위원장도 그렇고 예. 어떻게 본다면은 저기 주사파 NL 네. 계열들이 저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분 살아온 이력을 보면은요. 네. 자, 저 외대 용인 캠퍼스 나와가지고 왜 현대차 가서 비정규직 노조, 택배 노조, 뭐 대출 관리 그다음부터 이제 진보당을 들어갔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철저히 저 주사파 운동권들의 이력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국회의원을 나와서 당선된 사람인데 과거 경력이 뚜렷이 밝혀지는 게 없어요. 예, 아침에 저희가 사실은 이 당선 기사를 보고 찾다가 조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했는지.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저렇게 선거에 나올 정도면은 본인이 언제 뭐 했고를 잘 밝혀놔야 되는데 혹시 음지에서 일한 경력이 더 많은 건지. 진짜 희한한 게 이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과거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1. 백수 건달이었다. 2. 밝힐 수 없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네. 혹은 밝힐 수 없는 행동을 했다. 혹은 3.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그 스펙이라서 일부러 위화감이 생길까 봐 감추고 있다. 겸손하게. 저는 사실 이 세 가지 정도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과거에 이분은 무엇을 했던 사람입니까? 1972년생이면 지금 연령이 작지가 않습니다. 뭐 51하죠. 예. 51살, 51세인가요? 예. 자, 50세의 중년의 남성인데 과거 이력이라는 게 지금 현대차에 들어가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고 거기서 위원장을 했다. 그다음에 현대차 전주공장이거든요. 네. 사실 저 현대차의 노조 결성을 했다라는 건 정말 선수 중에 선수다 이렇게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뜬금포 택배 노조. 예.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산별 노조가 가능하면서 노조 선수들이 심지어 간호사도 무슨 뭐 운수 노조에 가서 뭐 위원장을 하고 이런 이제 구조가 돼 있는 거란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택배 노조도 그렇고 네. 현대차 저 비정규직 노조 저것도 그렇고 저게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럼 지금 이 사람이 50세 초반이니까 네. 50대 초반이니까 30대 후반 내지 40대 초반까지의 예. 이력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행적이 잘 안 보이죠. 예, 그동안에 뭐 했는지를 모릅니다. 네, 네. 그동안 뭐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동안 어떤 죄를 졌는지는 이 공보물에 무조건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과 기록을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네. 사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 자, 2005년에 공무집행 방해, 폭처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야간 공동상해. 저건 이제 밤에 시위를 하다가 사람을 뭐 경찰이나 뭐 이런 밀치거나 예. 뭐 이런 행위들로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2011년 업무 방해. 2005년 폭처법 위반으로는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약식 처벌이었네요. 네. 2011년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또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3년 혐의 볼까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폭처법 이것도 공동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또 받았습니다. 어휴. 2015년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2015년 또 같은 해에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거는 또 이 내용 안에는 보니까 공동주거침입, 집단 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시무시한데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네. 집단 흉기 상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멋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네. 제가 봤을 때 저거는요. 네. 어떤 운동이나 네.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의 전과가 아니라 네. 조폭들 전과, 조폭 전과가 저게 많아요. 조폭 전과에 주거침입, 공상해, 야간 상해, 예. 그리고 야간 공동 상해 이런 게 이제 조폭들 밤에 싸우거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우리 기자들, 경찰 기자들 뭐 출입할 때 많이 들었지만 야간에는 가중처벌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은 저게 주로 조폭들의 전과인데, 네. 그래서 숨기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다가 어두운 과거를 숨기고 네. 마음 잡고 네.
노조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공장에 취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다가 비정규직의 울몬을 갖고서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조를 하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스토리가 아닐까요?